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정명석. 신앙의 혈통. 일단 우리는 베트콩을 부축하여 지형이 보다 반반한 자리로 옮겼다. 나와 유병장과 베트콩은 마주 둘러앉는다. 이제는 총도 집어던지고 몸에 지니고 있었던 탄띠도 끌러 집어던지고 평화롭게 둘러앉았다. 베트콩의 손이 목으로 가더니만 무언가를 꺼냈다. 햇빛에 번쩍거리는 금목걸이였다. 목걸이 끝에 대롱거리는 것을 보니 십자가였다. 나는 머리에 찡한 충격을 받으며 가슴이 뭉클했다. 십자가를 목걸이에 하고 다니면 기독교인이 아닌가? 나도 기독교인인데 크리스천? 하고 물으니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주머니 속에 있던 작은 성경을 꺼내 보이며 바이블! 바이블! 했다. 그는 놀라고 반가워하면서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가 나와 같은 신앙의 혈통임을 확인하고 다시 그를 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참으로 전쟁은 잔인했다. 이 같은 신앙의 혈통도 육의 혈통도 서로 죽이게 한 것이다. 결국 지구촌은 믿으나 안 믿으나 알고 보면 하나님 안에 한 형제들이다. 그래서 아까 베트콩을 내 여동생으로 보여준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형제들끼리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구나. 더욱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적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처지에서도 어떻게 하는지를 보신다. 그 적을 형제로 대하면 형제로 대해주시고 사랑하는 애인으로 대하면 애인같이 대해주시며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곧 사랑의 전쟁만이 평화가 오게 하고 잔인한 전쟁과 싸움이 끝나게 한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저주와 전쟁이 없는 인류의 평화와 사랑의 길을 깨닫게 해 주셨으니 나는 내 형제들의 가슴에다 총을 쏘며 죽일 수가 없었다. 그러하기에 베트남 전쟁 때 총구를 돌려 쏘며 내 죽음까지 각오하고 포로로 잡기에 불가능한 적은 살려보낸 것이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실력껏 양심껏 살아가는 것이 이치다. 결국 지구촌의 모든 민족은 나와 같은 정신과 사상으로 서로를 형제로 보며 총을 집어던지고 생명을 사랑하며 살게 되었다. 그로 인해 지구촌의 저주의 전쟁이 없어지고 그 꼴이마저 점점 사라져가는 사랑과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된 것이다. 베트콩의 목걸이를 보니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십자가보다 3배나 컸다. 십자가가 큰 경우는 대개 카톨릭이다. 종교가 카톨릭이 맞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했다.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같은 신앙의 한 형제들이다. 그는 목걸이와 차고 있던 시계까지 풀어 나에게 주며 받으라고 했다. 내가 왜 이것을 받냐고 하며 그의 목에 다시 걸어주었다. 그는 다시 풀더니 전쟁에서 이긴 자가 노획물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 같으면 이처럼 어려운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날은
서로 말이 막히지 않고 다 통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는 그에게 누가 이기고 누가 졌냐고 하면서 이긴 자도 없고 진 자도 없다고 말하며 너와 나는 서로 총을 쏘지 않고 살았으니 우리 둘 다 이긴 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어이 목걸이와 시계를 나에게 주며 목걸이는 내 목에다 걸어주고 시계는 유병장이 군침을 흘리기에 눈치를 채고 그의 팔에 채워주었다. 유병장은 그때까지만 해도 불과 몇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었다. 못 이긴 척 하면서 봤더니 너무 좋아하며 이거 스위스제 아냐? 하고 나에게 말했다. 그때만 해도 미제를 비롯한 외국 물품을 선호하던 때라 누구든지 외제라 하면 껌뻑 죽는 시대였다. 하기야 지금도 외제 명품이라 하면 거반 좋아 죽는 판국에 45년 전의 일이니 이해가 갈 것이다. 유병장은 영어를 읽을 수 없으니 나에게 미제냐 스위스제냐고 물었다. 나도 잘 몰랐으나 그렇다고 베트콩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다. 시계 생김새를 보아 납작한 것이 꼭 스위스제 같았다. 내가 이 시계는 스위스제이고 값도 비싼 거라고 말해주었더니 시계를 쳐다보며 흐뭇해했다. 그리고 분대장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며 시계를 은폐시켜 팔뚝 위로 올려쳤다. 흔히 베트콩들은 한 발씩 나가는 총열이 긴 장총을 소지하고 다니는데 이 베트콩은 연발로 쏠 수 있는 공격용 총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고 쫓아가서 껴안고 울었다고 말했더니 자기도 그 순간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내가 어제는 몇 명이나 같이 있었냐고 물었다. 그는 많은 인원이 있었는데 모두 이동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소대의 대원들만 움직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기 전우들이 저기에 쓰러져 죽었다고 손짓하여 쳐다보니 여기저기 총을 내팽개치고 죽은 시체들이 많았다. 그제야 정신이 나서 죽은 시체들을 다시 보니 머리끝이 서고 가슴이 뛰었다. 혹시 총에 설 맞아 죽지 않은 베트콩이 바위 위에 있지는 않을까 하고 유병장과 나는 보다 높은 바위로 올라가서 쳐다보았다. 그러자 경사진 위쪽으로 쓰러진 시체들이 더 많이 보였다. 어제 우리 분대가 얼마나 집중 사격을 해댔던지 베트콩이 숨어있던 그 큰 나무도 벌집이 되었고 큰 바위마다 성한 곳이 없이 총탄 자국이 나 있었다. 우리 소대 위생병과 분대원들은 우리가 있는 위치를 못 찾아 한참 헤매다가 땀을 뻘뻘 흘리고 헉헉거리며 겨우 찾아왔다. 총 맞은 베트콩의 무릎을 보여줬더니 총알을 빼내면 피가 솟아서 안 된다고 하며 그냥 후송시켜야 한다고 했다. 같이 내려온 병사들과 시체의 확인을 하며 적들의 총을 수거했다. 더 위쪽에 있는 시체들은 혹시 살아있는 베트콩들이 숨어서 저격할 위험이 있어 확인하지 않고 아래쪽에 있는 시체만 확인했다. 살아있는 베트콩을 신경 쓰느라 모두 정신이 없었다. 방금 위에서 내려온 분대원들에게 위쪽에서 더 올라가서 시체 확인을 하라고 하니 조금 올라가다가 나 자빠져 있는 시체들을 보고 모두 무서운지 더 이상 시체가 없다고 하며 두려움에 머리끝을 세우고 그냥 내려왔다. 이날 확인한 시체는 모두 9구였다. 총은 살아있는 베트콩 것까지 합해서 모두 8정이었다. 이렇게 모든 작전을 끝내고 베트콩을 등에 업고 내려왔다. 나머지 분대원들은 노획한 소총 8정과 기타 노획물들을 메고 낑낑거리면서 산의 외지선까지 100m 이상을 내려왔다.
위에 있던 나머지 분대원들도 모두 내려와 소대원들 전체가 집결하였다. 굴 속의 베트콩을 생포하기 위한 실랑이. 제2소대장은 노획물과 포로로 잡아온 베트콩을 보더니 씩 웃으면서 이 분대 복 터졌다고 한마디 했다. 그리고 나머지 분대원들은 배낭을 벗어놓고 조별로 행동하며 주위의 동굴을 샅샅이 뒤져 수색하라고 지시했다. 주위를 샅샅이 수색하기 전에는 마음을 놓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소대장의 지시가 떨어지자 각 분대는 모두 주변 수색 작전에 들어갔다. 우리 분대도 천년 동굴을 발견하고 수색을 했다. 동굴에서 인기척이 나서 확인한 결과 저기 굴 안에 있는 것이 확실히 확인되었다. 총을 안에다 놓고 맨손으로 나오면 죽이지 않겠다고 하며 빨리 나오라고 하였더니 베트콩이 무서운지 고집을 부리며 나오지를 않았다. 굴 입구에서 몸을 숨기고 손전등을 비추며 빨리 나오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더니 오히려 동굴 안에서 총을 쏘며 나오지 않아 우리 분대는 작전을 변경했다. 도간에 든 쥐와 같아서 수류탄 한 방만 까 던지면 끝나지만 생포하여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진땀을 흘리며 우리는 적과 1시간 이상이나 실랑이를 벌였다. 수평으로 쭉 뻗은 자연동굴은 불과 10m밖에 되지 않았다. 밖에서 손전등을 비추니 베트콩이 납작 엎드려 있는 모습이 보였다. 끝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굴의 천장과 벽 그리고 적이 맞지 않게 사정없이 주위에 총을 쏴버렸다. 굴 속에는 화약 냄새가 가득하고 돌이 실탄에 맞아 부서져 먼지가 자욱했다. 한참 후에 손전등을 다시 비춰보니 적이 쭉 뻗어 있었다. 아무래도 총에 맞고 죽은 것 같아서 우르르 쫓아 들어가 보니 기절하여 쓰러져 있었다. 질질 끌고 나와서 환한 곳에서 보니 총은 한 발도 안 맞고 사지가 멀쩡했다. 반 시간 동안 있으니 제정신이 돌아왔다. 이 병사 저 병사가 머리통을 툭툭 치면서 이 바보 같은 놈아, 아까 나오라고 했을 때 나왔으면 지옥 같은 고통을 안 당했잖아 하고 한마디씩 했다. 제대로 못 먹고 갖은 고생을 해서 베트콩은 얼굴이 반쪽이었다. 생포한 베트콩을 소대장 앞에 끌어와 세워놓으니 소대장은 평소 사병들에게 하던 어조로 이 개새끼야! 바짝 말라 힘도 없는 놈이 누구를 잡으러 다녀? 하고 눈을 부릅뜨며 한마디 했다. 산이 떠나가라. 여따이락! 고함을 지르니 베트콩은 깜짝 놀라 두 손을 번쩍 들었다. 여따이랭은 손들어 라는 말이다. 너랑 같이 있던 사람들은 어딨어? 물으니 좀처럼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안 하면 죽인다고 Get out! 하니 알아듣고 할 수 없이 자기 비밀을 말하기 시작했다. 어젯밤에 산 너머로 모두 이동하고 우리 아군들의 작전 동태를 살피기 위해 자기만 남았다고 했다. 어제 해그늘에 베트콩들이 이동할 때 우리 분대가 집중 사격하여 처치한 자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베트콩들이 쓰는 총을 어디에 감춰뒀냐고 물으니 저쪽에 숨겨놓았다고 손가락질을 했다. 이 반가운 정보를 듣고 즉시 베트콩을 데리고 가보았다. 그냥 봐서는 전혀 찾을 수 없는 곳에 다 녹슬지 않도록 총에 그리스를 흠뻑 발라 종이에 싸서 숨겨놓았다. 개인 화기 소총들이 나왔다. 이를 발견함으로 우리는 전날에 이어 또 큰 전가를 올렸다. 아멘.